주말간에 어제 오늘 해갖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스낵맨이 덤핑한다는 내용이 떴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뜬 게 지금 리플사 임직원들이 계속 덤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의혹에 관련된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스트리밍은 사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이제 그 블록체인 월렛이라고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뒤로 살짝 미루고요. 살짝 미루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리플사 관련된 덤핑, 최근에 일어났던 이슈들, 그 소식들을 팩트 점검을 할 겁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하나 사전에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보통 제가 간단히 좀 정리하고 넘어갈 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노트 표시 켜고. 자, 보통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중립이라고 하죠. 가운데 중립입니다. 그리고 중립보다 살짝 위 우호적, 그리고 회의적이라고 할까요? 비판적이라고 할까요? 비판적이라고 하죠. 비판적. 그리고 이거는 안티, 그리고 광신도 있겠죠. 자, 대략 이 5개 정도로 리플사 XRP에 대한 스탠스를 이런 스펙트럼으로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중간쯤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중간쯤 아닌가 싶습니다. 팩토리 스탠스는 이 정도쯤 된 것 같아요. 완전 중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리플사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회사는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 그리고 비판할 걸 비판하고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쯤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쯤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이쪽쯤으로 보실 거고, 아마 어떤 분들은 뭐 한 이쯤 아니냐, 약간 리플사 XRP를 좀 많이 믿어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눈에는 제가 한 이쯤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중립보다는 좀 아래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이 구간입니다. 누가 보던 간에. 제 개인적으로 한 이 정도쯤 보고 있고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요 친구들. 요 친구들이 항상 문제죠. 주요 특징들이 있는데, 근거 없이 까기, 플러스 쓸데없이 이 리플사와 XRP만 까면 되는데 사람들을 조롱하죠. 사람들 조롱, 쓸데없이. 정말 할 질 없죠. 정말 나쁜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3번, 극단적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근데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진짜 한 끗 차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반대, 딱 근거 없이 찬양. 각종 찌라시, 베어러 불가이 막 난리 나죠. 막 엄청난 세계적 음모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합니다. 안티들 전쟁하거나, 또는 안티가 아니라 한 이쯤에 있는 리플과 XRP를 투자하신 분들, 이쯤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도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플과 XRP 대에 조금이라도 까내리면, 그러니까 비판이라도 한다면 다 죽이려고 들어요. 2번 특성 똑같죠? 3번 역시 똑같아요. 극단적이에요. 진짜 놀랍게도 한 끗 차이에요. 진짜 안티와 광신도는 한 끗 차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스펙트럼 상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보는 이 스펙트럼은 2범입니다. 사실 극단적으로 가면 둘 다 솔직히 보기 안 좋아요. 한 이 정도 안에서 있는 게 진짜 서로 건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사실 이 안에서 얘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이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주말 동안에 토요일 같은 경우 이제 딸하고 단둘이 이제 놀이동산 가서 좀 놀았어요. 하루 종일 딸하고 데이트를 했죠. 그렇기도 하고, 주말에는 이제 가족과 보낸 시간이다 보니까 하나도 체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짜 라이브예요.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그 관련된 소식들을, 팩트를 체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 나가는 동안에
너무 극단적이지 말자고요. 첫 번째, 극단적이지 말자고요. 우리가 확인하는 팩트들은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에서 막 약간 과대 포장하거나 또는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따가 아마 이 문구는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스낵맨이 어떠한 거래소로 본인 계좌에 있는 XRP를 대량으로 보냈어요. 그거는 당연히 퍼블릭 블록체인이니까 트랜잭션으로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됐습니다. 이 트랜잭션 확인됐다고 얘가 덤핑한 거라고 바로 볼 수 있나요? 아마 여기에서 이성적인 분들 그리고 논리적이신 분들은 바로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딱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개를 거래소로 보냈네? 그럼 이거를 팔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몇 가지 정황을 더 체크하려고 하겠죠. 이게 사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드 쳐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들,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 시간에 같이 확인을 할 거고요. 깔 건 까고, 그리고 너무 과장시켜서 안티들처럼 이거 100% 파는 거야. 어디 그게 100%가 있어요. 그건 지 생각이지. 그죠? 네,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더 정황을 확인하고 나서 이 정도면 팔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던지, 아니면 이건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지 그냥 거래소 보냈으니까 야 리프사 덤핑이다, 또는 반대로 야 너희 리프사 못 믿어? 야 리프사가 어떤 회사인데 우리 부자로 만들어준 회사야, 그거 보낸 거 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100% 쓰는 거 몰라? 이렇게 너무 막 찬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부탁인데 이 양쪽 분들도 좀 이 스펙트럼 안으로 들어와 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양쪽 분들끼리 또는 이 양쪽 분들 섞어서 대하다 보면 발전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쪽은 무조건 실드 쳐주려고만 하고 이쪽은 무조건 깔려고만 해요. 아직 뭔가 단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깔려고 해요. 무조건. 사실 그런 발전적인 얘기가 전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발전적으로 대화를 나누려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이 범위. 예. 약간은 비판적으로 하시는 분들, 약간은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들, 서로 이런 사실들, 야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 정말이야? 같이 확인해보자. 야 너는 어떤 자료를 찾았는데 한번 보여줘봐. 나는 이런 거 찾았어. 아무리 봐도 리프사가 덤핑을 하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이쪽에 있는 분들도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 좀 더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체크해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이건 아니에요. 이 한 끗 차이인 이 양쪽 극단적인 분들 힘듭니다. 서로 전쟁만 할 뿐이에요. 서로 어울리지 못해요. 커뮤니티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정말 이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이니까 이 양쪽 끝에 있는 극단적인 분들이 항상 문제예요. 정말로. 예. 자꾸 둘로 갈라 놓으려고 하죠.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하라고 하죠. 사실 사람 사는 세상이 검은색 아니면 흰색인가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다양한데 왜 이 중간의 색깔들을 인정을 안 하죠? 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고 그래?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정정히 부탁드리는데 이쪽이셨던 분들도 이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발전적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 점은 확실히 하고 우리 출발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확인해 주셨어요? 자신의 코인베이스 월렛으로만? 확인이 안 되나요? 부탁드렸던 거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함께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어디 갔을까요? 일단은 요거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4월 20일이면 어제죠. 어제 트위터에 자, 이 조엘 카츠 바로 데이비드 슈왈츠가 최근에 셀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고 문구가 떴죠. 자, 그래서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열어놨어요, 제가. 자, 열어놨고 일단 저 사람이 왜 데이비드 슈왈츠가 팔고 있다고 주장하는지는 이 대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보는 계정 주소는 요와 같습니다. 요것과 같아요. 자, 이 계정 주소인데 보면은 제네시스 당시에, 그러니까 XRP가 만들어질 당시에 닉네임을 박아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거죠. 데이비드 슈왈츠 지갑으로. 바로 그게 액티베이트 했어요.
이 XRP 어카운트를 말이죠. 이 계정을. 그렇다면은 이 사실로 봤을 때 거의 90% 이상 데이비드 슈왈츠의 지갑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90% 이상이요. 물론 이제 100%라 확정 짓기는 좀 어려운데 90% 이상 맞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전제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보면은 코인베이스 프로로 70만 개 최근에 계속 보내고 있죠. 그죠? 아래도 있죠. 아이고. 아래도 70만 개 계속 보냈죠. 140만 4월 9일부터 140만 210만 280만 거의 300만 개를 대략 한 6일에 거쳐서 300만 개 정도를 코인베이스 프로로 보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왜 이런 건 체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올리시는 분들. 사실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지금 보면은 요것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프로 계정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는 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략 난감인데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은행 계좌에서 여러분 송금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 계좌에서 우리가 계좌 이체를 합니다. 계좌 이체 시도하면은 받는 쪽에 계좌번호를 넣겠죠. 돈을 받는 쪽 다 넣고 얼마를 보냈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각가지 정보를 입력하겠죠. 입력하고 나서 OK를 누르면은 바로 송금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1단계면은 2단계 뭐죠? 2단계 때는 확인을 해요. 사용자 확인. 그러니까 이 계좌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이름이 뜨면서 이 사람 맞냐 예금주가 뜨잖아요. 그리고 여기 2단계에서 뭐 OTP라던가 그리고 전화, ARS 확인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때 OK를 하면은 패스하고 OK 하면 3단계 때 실제 이체가 발생을 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써봐서 아직 모르겠어서 혹시 가능성이 있어서 요걸 아까 김대현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코인베이스 프로를 쓰신다길래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이 태그 입력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은행 환경에서 송금을 하려고 할 때 2단계 때 이체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의 정보가 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 코인베이스 프로 내에서도 암호화폐 이동을 하면은 사용자끼리 그때 우리나라 은행에서 계좌 이체하는 것처럼 사용자 정보, 계정의 주인의 정보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은 확인해 주신 결과 안 뜬다고 하네요. 그냥 태그 입력하고 보내기 누르면 바로 가버리나 봐요. 사실 이 시도는 좀 실패를 했죠. 만약에 뜬다고 하면 이걸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진짜 로우 레벨로 추적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이 계정에 관련해서 뭔가 이력들을 보는 거죠. 어떤 이력들을 보냐, 이 태그들 있죠. 지금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 태그들로 페이먼트 돼서 XRP 들어간 거를 지금부터 추적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저거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죠. 저도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추적에 들어갈 건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XRP 레저는 뭐라고요? 퍼블릭 레저.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회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자, 추적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런 거 추적 들어갈 때는 get account payment를 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데이터 리플.com에 이제 명령어 만들어야겠죠. 조합을 해내야겠죠. 요거고 어드레스 부분은 우리가 조회할 지갑인데 이 코인베이스 프로 쪽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걸 하나 까고 주소를 복사해 놓을게요. 자, 이쪽으로 특정 태그로 들어가는 걸 다 잡아낼 겁니다. 지금부터 모조리 잡아낼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참고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겠죠. 자, 코인베이스 프로 주소를 넣고요. 자, 그러고 나서 파라미터 값을 지정해 줄 겁니다. 스타트는 코인베이스 프로가 대충 언제죠? 그냥 2018년 한 10월 1일부터 하면은 다 포함하겠죠? 만든 후부터.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리시브로 할 겁니다. 코인베이스 프로 쪽으로 들어오니까 리시브로 갈 거고요. 엔드.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태그는 아까 보신 거 하나씩 한번 보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은 최근에 쓴 이 태그 요거
요거 확인할 거고요. 이 태그로 들어오는 모든 페이먼트를 확인할 겁니다. 동시에 리미트는 1000으로 바꿀게요. 최대한 확인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포맷은 우리가 보기 쉽게 CVS, CSV 요걸로 떨굴 겁니다. 그래야 엑셀로 편하게 보겠죠. 자, 떨구죠. 자, 나왔습니다. 자, 과연 계정 지금 딱 하나 있죠. 저 70만 개 받은 거,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은 새로 만든 계정이겠죠. 참 더욱더 궁금하게 만드네요. 계정을 다 따로 새로 만든 모양이에요, 그냥. 그리고 다음 거. 왠지 이 분위기면은 이 태그 5종류 쓴 게 전부 다 새로 만든 계정일 것 같아요. 처음으로 XRP를 받는 계정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죠. 지금 분위기 역시나 맞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태그, 요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 그 방식으로 확인이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단서를 잡을 텐데, 아까 확인해 주신 분 말에 의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새로 만들었고요. 그죠? 자, 태그 부분 바꿔서 또 집어넣을 겁니다. 아이, 뭐야. 이 부분. 자, 갑시다. 왠지 다 보나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확인 작업은 확실히 해놓고 얘기를 나누죠. 역시나 새 거죠. 새 계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냥 아주 깨끗해요. 이거 마지막 거 하나 남았죠? 다 했네? 4개 내었네요. 4개 태그. 전부 다 아주 깔끔합니다. 새로 만든 계정이에요. 거의 확실해요. 새로 만들었어요. XRP 딱 이거 보낸 거, 데이비드 샤츠로 예상되는 요게 보낸 게 전부입니다. 아주 깔끔해요. 깔끔하고 몇 가지 좀 더 확인을 하죠. 지금 보면은 또 얘기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보이세요? 예전 이 계정 히스토리 보면은 2018년 1월 15일 이때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이거 좀 확인해보죠. 저 때도 팔았어요. 이 계정이 비트스탬프 이런 데 보내서. XRP 그때쯤에 평균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하고 갑시다.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보고요. 저 때쯤에 얼마였는데 열심히 팔았는지, 팔았다고 아직 확정짓기 힘들지만은 팔았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비트스탬프로 꾸준히 보냈습니다. 저 때는 뭐 엑스라피드 쓰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가능성 더 적어요. 2018년 1월이면 거의 팔았다고 봐야 돼요. 히스토리컬 데이터 왜 껐어 제가. 자, 여기에서 올더 타임으로 보고요. 2018년으로 바로 넘어가고 검색을 해서 2018년. 안 나오니? 검색이 안 되네? 세상에. 네, 아직 로딩 중이죠? 조금만 기다리죠. 로딩 중이네요. 오. 수동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한 번 안 내려가네. 1월 15일. 1월 15일이면 아직 한 1.9달러 아마 이럴 때네요. 1.9달러 이럴 때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많이 팔았거든요. 거의 뭐 이거는 고점일 때 거진 다 팔았다고 보면 되죠. 고점일 때 거진 다 팔았어요. 보면은 12일 때는 얼마였죠? 네, 뭐 팔았다고 확정짓기는 좀 어렵지만 저 때는 엑스라피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로 XRP가 간다는 거는 거의 팔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능성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진 확실한 거니까. 엑스라피드도 없던 시절. 그리고 최고점은 언제쯤이죠? 최고점을 좀 체크를 하고 쭉 보죠. 이때쯤으로 봐야겠죠? 1월 7일? 1월 7일도 엄청 보냈어요. 이때는 1월 3일, 1월 9일. 네, 한창 말도 안 되는 펌핑 했을 때 열심히 보냈어요. 이때 세팅 체인지를 했네요. 뭐 바꿨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뭘 바꿨니? 밸런스 체인지? 오더북 체인지? 오더북 체인지 했네 그냥? 뭐야, 무슨 세팅 바꾼 거지? 여기 기록이 되게 돼 있는데 여기 상으로는 안 보이네요.
드랍 12드랍 발생했고 왜 안 남았지? 일단 돌아가죠. 엄청 보냈네. 계속 팔고 있었나 보다. 그리고 저 펌핑 있을 때는 좀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 확실히. 이건 플로닉스에서 거꾸로 들어왔네. 65만 받고. 그쵸, 이거는 대충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비트 스탬프 계정을 하나 추적을 하죠. 지금부터 추적을 들어갈 건데 지금 일단은 최근 거 같은 경우 70만 개를 4번으로 나눠서 280만 개를 코인베이스 프로로 보냈는데 저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지금 다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밀어볼 때 새로 만든 계정을 일단 봐야 되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한 거, 확인된 팩트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건 뒤로 잠깐 미루고, 그 전에 이 펌핑 시기 때 있었던 비트 스탬프 이때의 기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비트 스탬프는 태그가 동일하죠. 만약에 이 계정이 데이비드 슈왈츠의 계정이고 비트 스탬프에 이 XRP를 보낸 거다, 그러면은 이 비트 스탬프 이 데스티네이션 태그 역시도 데이비드 슈왈츠 계정의 가능성이 거의 90%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걸 추적을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은 명령어가 있으니까 요걸로 추적을 들어가죠. 자, 이거는 진짜 옛날부터 봐야 되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볼게요. 그냥 도대체 이 여기로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계정 주소를 변경을 해야겠죠. 이 비트 스탬프의 계정으로. 코인베이스 프로는 꺼버리고, 자, 요 비트 스탬프 계정 바꿔야죠. 주소 올라가서 어드레스 부분 체인지 하고요. 자, 요 쿼리에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보낸 거가 다 추적이 됐고요. 2016년 때부터. 네, 16년 때부터 줘갖고 좀 걸리죠. 좀 기다려 봅시다. 대략 3년 전까지 먹여놔갖고 좀 걸리죠. 자, 얼마나 나오는지 봅시다. 쭉 나왔죠. 2017년 5월이 처음이에요. 5월 5일날 보낸 게 처음이고, 그리고 펌핑 때까지만 보내고 끝냈네요. 아까 보신 거 1월 15일 2018년. 자, 이 양을 한번 체크해보죠. 썸으로 체크를 하고요. 양을 쭉 봅시다. 1100만 개 정도. 여기 보시죠? 1100만 개. 1100만 개인데, 그 중에 펌핑 시기 때 거, 12월 13일 때, 이때면은 이제 펌핑 시작할 때잖아요. 그러면은 26만, 25만, 10만. 이때 그 전에 있던 60만 개를 빼면은 그래봤자 1000만 개 넘어요. 그러니까 이 펌핑 시기 때 1000만 개 넘게가 비트 스탬프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이동을 한 거는 팩트예요. 팩트인데 그 D는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없으니까 이 D는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데, 저는 팔았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왜냐면 저 때는 다른 가능성의 여지가 너무 없어요. 왜냐면 저 때 엑스라피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창 펌핑의 시기잖아요. 저 때가 딱.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계정의 주인이 아마 90% 이상 데이비드 슈왈츠의 계정의 가능성이 높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면 저는 저 시기는 팔았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자, 어쨌든 지금 확인한 거는 팩트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단서단 부분 진짜 제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지만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 때는 그렇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좀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데이비드 슈왈츠 건인데, 재밌는 거는 데이비드 슈왈츠가 최근에 코인베이스 프로로 300만 개를 보냈는데, 계정을 4개를 파서 보냈어요. 계정을 나눠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계정들이 왜 새로 팠다고 판단하냐면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70만 개 받은 거 이외엔 다른 트랜잭션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나눠서 받았죠. 그래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이 있고, 그리고
2017년 말에서 2018년 1월까지 불장 때 신나게 1100만 개 정도를 보냈어요. 비트스탬프로 보냈는데, 저거는 저때 엑스라피드도 없었기 때문에 저건 팔았다고 봐야 돼요. 팔았다고 봐야 된다는 너무 강요 같고,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은 팔았다고 봅니다. 엑스라피드도 없었죠. 딱 불장 시기랑 맞아 떨어지죠, XRP를 보낸 게. 그래서 개인의 물량을 팔아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일단은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코인베이스 프로 내에서 그 유저 태그를 통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고, 더불어서 아까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낸 그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렸잖아요. 국내 은행 계좌 이체하는 것처럼 뭔가 사전에 정보가 뜬다면 어떤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했고, 여기 계신 한 분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확인한 결과 그런 건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코인베이스 프로에 대략 300만 개 보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단서를 더 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 한번 보죠. 또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지 한번 쭉 훑어보죠. 비트렉스도 한번 추적을 해볼까요? 비트렉스도 한번 보죠. 비트렉스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렉스로도 보낸 게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불장 때 비트렉스로도 보낸 게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비드 슈왈츠로 예상이 되는 이 계정이 지금 불장 때 거래소로 이동한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한 물량이요? 1100만 개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죠.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2016년 때부터 다 나왔네요. 바로 별로 없나? 트랜잭션이? 여기도 제법 있죠. 자, 비트렉스 계정으로 간 거는 2017년 4월이 처음입니다. 한번 썸을 태워보죠. 썸을 타라. 합쳐 250만 개 정도 되네요. 그리고 불장 때 보낸 거는 이 4개니까 불장 때는 여기로는 한 24만 개 정도밖에 안 보냈네요. 24만 개 정도. 우리 한번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저때 팔았으면 돈을 얼마나 벌었나 체크하고 갑시다. 왜냐면은 아마 지금 데이비드 슈왈츠로 예상이 되는데, 이 XRP 팔아서 번 돈도 대략적으로 알아두는 건 좋아요. 그 아까 보면은 평균 계산 들어가죠. 평균 계산 2017년 13일 처음으로 보냈죠. 그냥 평균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13일 이때부터죠. 바로 팔았을까? 이게 갑자기 펌핑이 있긴 했네요. 그 전날부터. 그러니까 펌핑이 있어서 옮긴 것 같네. 느낌이 딱 시기가 맞아떨어져요. 왜냐면 보세요. 원래 그 전까지 2017년 12월 11일 때는 0.24달러 막 0.2 몇 달러 막 이렇게 그냥 여기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7년 12월 12일부터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요. 0.4 2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2배까지 오르고 나서 그 다음날에 바로 옮겼어요. 비트스탬프로 다음날에. 이건 비트렉스고, 잠깐만 비트스탬프 다시 까죠. 보이시죠? 12월 13일 그 다음날에 바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펌핑을 보고 옮긴 것 같아요. 정황상 옮긴 것 같고, 바로 팔았을까요? 그냥 평균 계산 들어가죠. 평균 계산 들어갑시다. 그냥 그게 제가 가장 깔끔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저거 보낸 거를 언제 팔았는지 추측하는 게 너무 베리에이션이 넓으니까 이 불장 시기 13일부터 해갖고 마지막 보낸 게 14일인가 그렇죠? 14일 아닌가? 며칠이죠? 마지막 보낸 날 1월 15일이 있네요. 15일까지 이거를 갖고 와서 평균 계산 들어갑니다. 그냥 평균 계산 들어가죠. 요거를 다 더해요.
이게 오픈가인가? 그냥 오픈가 도야죠. 오픈가 도에서 평균 계산 들어가죠. 네. 평균 네, 1.7 정도거든요. 자, 계산 들어갑니다. 1.7달러 1.7 곱하기 1100만 개.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벌었어요. 달러 저 때만. 그냥 2천만 달러라고 해도 되겠네. 2천만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도 200억은 되네. 곱하기 1100. 이게 우리나라도 100만, 1000만, 억 205억 정도 벌었겠네. 저 때. 저 때만 205억 정도 벌었겠네.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때만 일단 자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은 안티던 아니면 광신도던 뭐든 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한 팩트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고 리프사를 디펜스 쳐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근거 없이 깔 필요는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데이비드 슈왈츠 계정으로 보이는 거의 확실해요. 근거는 데이비드 슈왈츠의 계정으로 알려준 그 계정이 액티베이트 해준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0% 정도 이상 데이비드 슈왈츠 계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계정이 불장 당시에 비트 스탬프로 보낸 게 대략 1100만 개 이상이 되는데요. 그 시기, 보낸 시기 때 평균가를 계산하면 1.7달러 정도 되고 그때 보낸 물량들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저 때만 데이비드 슈왈츠가 번 게 한 205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5억 정도 예상이 되고 가장 최근에 보낸 300만 개 거의 280만 개 정확히 얘기하면 280만 개는 코인베이스 프로로 4차례 나눠 보냈는데 이거는 단서가 전혀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얼 위에 보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판건 팩트가 아니라 판건 팩트라는 게 아니라 저 때 불장이고 불장 시기에 정확하게 딱 찍어서 보냈어요. XRP를 보냈고 그리고 저 때는 엑스라피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소로 XRP를 보냈는데 다른 용도로 보냈다? 오늘날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엑스라피드 있으니까 테스트 위해서 보냈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더 있지만 저 당시에는 엑스라피드도 없었어요. 그 제품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저 때는 순순히 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장 시기에 딱 맞아 떨어져요. 아까 같이 보셨죠? 12일부터 펌핑이 들어가는데 XRP가 2배로 바로 뻥튀기 됐어요. 0.2달러에서 0.4달러까지 펌핑이 갑니다. 근데 그 시기 때 정확히 딱 첫날에 보냈어요. 그 다음날에. 예. 아니 배신자 시기라고 바로 가는 거는 좀 너무 많이 가신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이러면은 중요해지는 게 저희한테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침착하셔야 돼요. 우리는 팩트 체크가 중요한 거지 너무 막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앞서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확인한 결과 뭔가 정황상 리플사 직원들이 저 때 되게 방만하게 팔고 막 이런 정황들이 있다. 최근에도 그럴 조짐이 보인다. 그럼 신랄하게 까고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지만은 지금까지 확인한 걸로 너무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좀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는. 확인하고 나서 까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뭐 막 1년 뒤에 우리가 고민해서 결정 내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은 리플사 직원들 개인 XRP에 대한 락업이 있는가? 이게 저는 궁금해지고 있어요. 회사 거 말고 개인 XRP 개인 거에 대한 락업이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자료를 찾으러 여행을 떠날 건데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이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와서 검색하면 안 되겠다. 리플 포럼은 옛날부터 있던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료를 좀 찾아볼게요. XRP 락업. 이건 락업 피리어드? 페이팔 레프라고 제드 메시지 다 진짜 너무 옛날이고
잠깐만요. 이거 단어 키워드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데이비드를 집어넣죠. 누가 물어본 적 있는지. 2014년에 누가 물어봤네요. Hey야, Jess from Kraken here. Today I submitted by registration board. 크라켄 계정 만들었다고. While I care about the people who work there and I wish the company the best, I cannot fully commit to serve the business. I believe that the technology and the protocol hold great promise. 잠깐, 데이비드. 누가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데이비드 샬츠 본인이 있네? I was speaking involved. 락 어그로트네 락 아서 브리또 We've heard and share your concern about the Pound 7. 우린 들었대. Share your concern. 염려하고 있는 거. Founders XIP. Prior to today, we've seen working on the Founders XIP 라고 플랜이 있다. Which Chris and I are participating in. You can rest assured that a dumping event like this won't. 덤핑 이벤트 없을 거라고? 근데 저거는 파운더에 대한 거잖아요. 아서브리또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크리스 라센이랑 제드 맥칼럼. 여기에는 뭔가 명확하게 안 나오네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글쎄요.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 얘기 나누는 거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걸 팔아갖고 데이비드 슈왈츠가 투자를 했다고, 어디 뭔가 XRP 생태계에 투자했다고 보는 거는 좀 저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가지 좀 더 보죠. 이걸 갖고 의문을 제기한 친구가, 보면은, 데이비드 슈왈츠 옛날 글을 올렸거든요? 1월 17일 날 글인데, 이 앞에가 잘렸어, 스레드가. 잘렸어. 네, 잘려서 무슨 히스토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때 I hold some XRP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마켓에서 산 XRP가 좀 있다.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데이비드 슈왈츠가 뭐 회사에서 받은 걸 있는지 뭐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부를 떠나서 지금 데이비드 슈왈츠 본인이 2018년 1월 17일 날 얘기한 게 뭐냐면, XRP를 본인이 오픈마켓, 우리가 거래한 데서 몇 년 동안 계속 모았대요. 본인이 스스로. 네. 다른 유사한 자산처럼.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픈마켓에서 본인 개인적으로 사서 모았대요. 모았고, 처음에 자기가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투자했을 때 본인이 동의했대요. 보면 디리스킹 스트레지, 그러니까 디리스킹 전략, 그 디리스킹 많이 했잖아요. 잠깐 얘기를 나눈 적 있죠. 바베이가 얘기한 것 때문에. 예. Should we ever have too much risk? 약간 뭔가 명료하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 오픈마켓에서 XRP를 이제 사갖고 몇 년 동안 사갖고 보유를 했는데, 말이 좀 약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아내랑 상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똑같은 질문 했죠. 그 당시에
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 수수께끼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데이비드 슈왈츠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전부래요. 예. 슬프게도 내가 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당시에 추정한 걸로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본인 개인의 XRP를 팔았다는 거죠. 그냥 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데이비드 슈왈츠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거를 판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두세요. 팔긴 팔았다는 거죠. 사실 인정하는 거죠, 저거. 그러니까 부인을 할 수 없는 게 트랜잭션만 봐도 딱 답이 나와 있어요. 트랜잭션만 봐도 우리가 그 비트 스탬프에 간 1100만 개를 셀로 해갖고 팔았다는 클릭 버튼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정황상 거의 확실한 거고,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내가 팔았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얘기는 안 했죠. 안 했지만은 사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오픈마켓에서 몇 년 동안 XRP를 개인적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다. 이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 약간 뭐 아내와 상의를 해서 뭔가 리스크를 많이 안 해야 되는데 이거를 리스크를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거에 뭐 동의를 했고, 아내와 함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받아들인 의미는 뭘로 인식이 되냐면은, 자기가 이거를 돈을 여기에 쏟아부을 때 아내랑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삼으로써 큰 리스크를 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아내랑 상의한 게 디리스킹 한다고.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팔았다는 거겠죠. 아내가 동의를 해서 야 불장 왔으니까 좀 더 가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팔아야겠다. 그래서 자기는 따랐다는 거죠, 아내의 의견을. 그리고 뒤에 나오잖아요. Which I've been following with some sadness. 슬프지만 따랐다는 거잖아요. 약간 슬프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니 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수께끼 내냐? 똑바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맥락을 볼 때 저 불장 때는 팔았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XRP를 모았고 그거를 불장 때 팔았다.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정황들을 다 조합해보면 데이비드 슈왈츠 본인이 나 XRP 개인적으로 모은 거 몇 년 동안 모은 거 불장 때 팔았어요 라고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사실 그 내용을 시인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제가 크게 두 종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몇몇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니 개인이 샀다가 파는 거를 뭐 어떻게 하겠냐, 개인 돈 갖다가 개인이 사서 파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너라도 그럴 거 아니냐, 네가 리포사 직원이어도 네가 개인적으로 XRP 막 샀는데 불장이 왔어, 그럼 너라면 안 팔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XRP 미래가치 있다며 왜 불장 왔다고 저 4천 얼마에 파냐? 나쁜 놈 아니야?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가지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모든 시작의 출발은 서로 이런저런 내용을 확인하면서 대하는 가운데 더 발전적이고 더 좋은 게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은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리는데 지금 다루는 내용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가지 마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앞서가시는 분들은 제가 제재를 가할 겁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아니 내 개인 생각이니까 내 맘대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혼자 그 생각을 갖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채팅창에 얘기하는 순간에는 개인만의 생각이 아닌 게 돼요. 그 개인의 나만의 생각이야, 쿨하게 생각했던 생각을 채팅창에 내뱉는 순간, 그리고 입 밖에 내뱉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한테 그게 급격한 공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고
뭐 거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데이비드 슈왈츠가 지금 코인베이스 프로로 보낸 것도 지 마음대로 덤핑하려고 저렇게 보내는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약간 사기꾼 아니냐 이런 식의 맥락으로 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불필요한 공포를 주는 걸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리프사 찬양, 리프사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우리의 리프사는 우리를 끝까지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리프사가 왜 우리를 챙겨줘요? 그럴 의무도 없어요. 예, 너무 실드 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 때 안티와 광신도는 진짜 한 끗 차이에요. 그냥 그 종이 한 면을 살짝 뒤집으면 안티가 되고 살짝 뒤집으면 광신도가 돼요. 예, 너무 극단적인 건 항상 위험합니다. 극단적이 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예, 극과극은 통하죠. 아, 극단적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자, 그래서, 일단은, 불장 때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들에 의해서 데이비드 슈왈츠가 몇 년 동안 개인적으로 모은 물량을 본인 말에 따르면 아내와 상의 끝에 자기는 슬프지만 팔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진위 여부는 당사자만 아는 거죠. 사람들이 데이비드 슈왈츠가 불장 때 판 거를 확인하고 뭔가 추궁했더니 데이비드 슈왈츠가 궁색한 변명을 하려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죠. 본인이 그 전 세계에 있는 페이먼트를 먹으면은 120불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실드 쳐줄 필요는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본인이 성공하면 120불도 간다고 했는데, 그 이상도 간다고 했는데, 아니 4,800원에 왜 파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사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반대쪽도 가능한 거예요. 너무 단정 짓기 힘든 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 나중에 훗날에는 120불 간다는 생각을 하지만 중간에 가격이 한 번에 그렇게 갑니까? 300원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200원 하던 게 갑자기 4,800원 됐어. 입장 바꿔놓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팔고 싶을 겁니다. 저래도 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이 중에 누군가가 아니 내가 데이비드 슈왈츠 입장이었으면 나는 끝까지 믿고 안 팔았을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본인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라도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20불이 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가격이 중간에 한번 팔 수도 있겠죠.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직 뭐 얘네가 사기치고 있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기에는. 예. 못 팔았어요? 예. 저희가 리프사를 절대로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자산이 소중하고, 리프사가 우리한테 만약에 우리의 자산을 끝까지 지켜서 너희들도 부자를 만들어줄게 이런 계약서를 썼으면은 리프사 한편이 돼서 방어를 해주겠는데, 그런 계약서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리프사는 우리를 책임져줄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를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재산에 악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겁나리 까야 돼요.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리프사를 믿어도 될지. 예,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리프사 한 배를 타긴 했지만 한 몸은 아니에요. 예, 리프사가 우리가 필요 없다고 배에서 밀어서 바다로 떠밀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거는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그쵸? 딘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리프사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XIP라는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웃겨. 자, 우리 자, 근데 몇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몇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리프사 직원들이 아직 많이 들고 있어요. XIP를 다 판 건 아닙니다.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은 좀 더 생각해 볼게. 만약에 저들이 이런 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저들이 만약에 사기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일반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고 본인들이 모든 XIP를 파는 순간에 깜짝 서프라이즈! 우린 사실 사기를 친 거고 너희들한테 XIP를 팔고 싶어서 일을 하는 척 하고 있었을 뿐이야. 이거는 사실 깜찍한 사기였어. 이러겠죠. 다 팔고 나면은. 거진 다 팔았을 때쯤에. 사기꾼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시점에 많이 팔았을 때 도망가겠죠. 근데 아직은 다행히 많이 들고 있어요. 많이 들고 있고 또 하나 고려할 거는 리플사는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잠깐 보러 갈까요? 리플사는 법인이고 리플사 법인명으로 4월 7일 2019년 4월 7일 기준으로 아직도 515억 개가 리플사 법인 이름으로 박혀 있어요. 법인 이름으로. 네. 리플사 법인 이름으로 박혀 있습니다. 리플사 직원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리플사는 최초에 엔젤 투자를 받아서 비상장 주식을 그 투자자들한테 주식이 넘어가 있죠. 주주들이죠. 그 사람들의 정기적인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한회사가 아니에요. 유한회사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회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사의 타입에 따라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컴퍼니인데 비공개 회사죠. 회사가. 그러니까 비상장돼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 XIP2 요게 그거거든요. 유한회사거든요. 유한회사. 리미티드 컴퍼니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안 치네. 그냥 유한회사를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다른 게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린 거는 좀 불필요한 것 같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유한회사는 약간 책임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살짝. 그러니까 본인들이 출자해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약간. 근데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리플사는 주식회사라는 거죠. 물론 비상장이긴 하지만 주주들의 감시를 갖고 있고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회사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도 리플사 직원들한테 개인 이름으로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이름 앞으로 돼 있는 게 515억 개, 절반이 조금 넘는 물량이고 이 회사 자체, 이 법인 자체도 지금 주주들의 소유라는 거죠. 각기 갖고 있는 지분만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에서 그 리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XIP 갖고 사기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죠. 물론 이제 정말 얘네들이 교묘한 사기꾼이라 정말 사기의 달인이라서 저 산탄데르 또는 뭐 SBI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뭐 엔젤 투자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엔젤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드 멤버로 들어와 있는 애들까지 다 철저하게 깜쪽같이 속여갖고 사기를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리플사 법인명으로 되어 있는 XIP는 사실 리플사 초기 창립자 임직원들이 사기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자, 몇 가지 좀 확인을 하죠. 몇 가지 좀 더 확인을 하는 게 지금 그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생각났는데 3달 만에 시장에 풀린 물량이 한꺼번에 증가를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도 지금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팩트체크 들어갈게요. 이 루머에 따르면은 2019년 들어와서 불과 3달 만에 거의 시장이 10억 개 가까이 풀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팩트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조회가 다 돼요.
지금부터 조회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들어갈 거냐면 여기 XRP 디스트리뷰션 요걸로 체크가 가능해요. 요걸로 쿼리를 만들어서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없애면 안 되고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해야겠다. 네, 여기다 만들죠. 하나 하고 쿼리를 해야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고 이거는 내리고 나머지 명령어 만들죠. 자, 스타트는 우리 작년 2018년 1월 1일부터 보죠. 흐름을 쭉 볼게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 물량 풀리는 게. 리미트는 1000으로 가고요. 최대한 많이 표현해주고 마커 이거 뭔데? 패그네이션? 뭐지 이게? 이 옵션이 뭐 하는 건지 한번 보고 싶어서 잠깐 볼게요.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포맷만 바꾸면 되겠네요. 포맷만 CSV로 바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가죠. 자, 2018년 때부터 흐름입니다. 이거 그냥 바로 그래프로 표현을 할까요? 자, 그래프로 바로 표현하죠. 표현하기 전에 필요 없는 건 잘라내겠습니다. T 이거는 다 잘라버리고, 네, 잘랐죠. 잘라버리고 요거를 다 그래프로 바꿔서 보여주면은 알기 쉽겠죠. 그래프로 바꾸자. 3위 네, 선으로 된 거 꺾은 선형으로 볼게요. 야, 이거는 토탈을 빼야 되나? 토탈 지울까요? 토탈이 있으니까 너무 안 보이는데. 야, 이것도 티가 안 난다. 이거 뭐죠? 맨 아래 깔려 있는 게 이게 리프사 거구나. 야, 이거 너무 티가 안 나는데 확대해 볼까요? 아, 이게 너무 크니까 티가 안 나네. 그냥 최근 것만 봐야겠다. 다 잘라. 최소값을 2019년 1월부터 보죠. 1월 1일 바꿔. 야, 이래도 티가 안 난다. 그냥 숫자로 보죠. 그래프는 너무 티가 안 난다. 단위가 커갖고. 자, 보면은 어느 정도 사실인가 보네요. 왜냐면 1월 6일 날에 411억 개인데 4월 7일 기준으로 8억 개가 늘었어요. 네,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에서 오늘날 이제 4월달 말이 돼가고 있죠. 근데 대충 8억 개 이상 늘었어요. 8억 개 이상. 시장에 풀린 게. 디스플레이 트레이드 돼 있죠. 8억 개 정도 늘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는 지금 이걸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럴 때 참 고마운 분이 만들어둔 걸 써야겠죠. KK72님이 만들어두신 거 있죠. 이 사이트도 여러분들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지금 작업하는 게 사실 저런 거 추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계정에 XRP 진짜 많이 갖고 있는 계정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소 계정들, 이런 물량 이동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뭐 리프사가 덤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개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정말 좋은 데이터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 이거 지금 사이트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활용하세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이거 사이트 이름. 네. 정말 이분이 무료로 좋은 거 만들어줬는데 활용을 해야죠. 이런 거 확인할 때. 자, 사이트명 요겁니다. 확인, 이거 참고를 하세요. 보죠. 봅시다. XRP2로 뭐 입금됐나 보네요. 팔려고 들어왔나 보네. 300% 증가했죠. 자, 어디 봅시다. 대략 3달 만에 8억 개 정도 늘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리프사 이사의 요 지갑들 물량이 실제로 많이 줄었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합계로 보면 되겠죠? 잘 만들어 주셨다.
1일 단위고 전체 보지 말고 한 3달 정도 보고 싶은데 3달은 안 되나요? 되겠죠? 되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다시 될 겁니다. 한 1년을 놓고 이거를 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때쯤이죠. 이렇게 줌하면은 1월달부터 보이겠죠. 역시. 자, 보죠. 1월달에 얘네가 총 갖고 있는 게 21 빌리언이었어요. 그러니까 210억 개 정도인데, 뭐야? 진짜로? 잠깐만. 멀티사인 돼 있는 것까지. 아, 이거 멀티사인은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어디까지 포함시켰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네. 클릭하면 안 나오나? 나온다. 아, 멀티사인 돼 있는 계정 전 본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거는 KK님이 있어야지 확인이 되겠다. 이게 멀티사인 돼 있는 계정이 리플사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빅고 계정도 있거든요. 빅고 계정이라 하면 뭐냐면은 그 멀티사인 통해 갖고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근데 걔네가 리플사가 판매한 고객들이 산 것도 빅고가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업비트 얘기를 말씀드렸죠. 업비트뿐만이 아니라 리플사한테 XRP2 통해서 이 XRP 사간 애들도 빅고 통해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고가 관리해줘요. 그리고 걔네들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멀티사인이 100만, 1000만, 122억 개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 적어 놓으셨네? 근데 추렸나 보다. 리프사 계정에서 관리되는 걸로 아마 설명을 해 놓으신 거 보니까 맞나 보네요. 그럼 보자. 잠깐만요. 그럼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닫았나 보다. 닫았네. 그거 다시 까야겠네요. 시장에 분배된 물량이랑 리프사가 갖고 있는 거, 에스크로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아까 다시 까겠습니다. 지금 필요해요. 좀 확인을 비교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까갖고 마지막 게 보면 4월 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에 풀리지 않은 거 65억 개 아닌가요, 이거? 백만, 천만, 그죠? 65억 개죠. 이게 시장에 풀리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리프사가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오픈마켓이 아니고 에스크로가 아닌 게 지금 65억 개예요. 그러면 이 중에 리프사가 갖고 있는 것도 포함되는데 지금 아까 KK님이 집계하신 거 122억 개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중에서 분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122억 개가 다 리프사 거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지금 판매가 돼갖고 고객들한테 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60 몇억 개네? 60억 개 정도는. 어쨌든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로 좀 추정하기는 좀 힘드네요. 좀 분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한 분리를 위해서. 근데 어쨌든 요거에 따르면 1월달부터 추려볼까요? 얘도 변화가 많아, 확실히. 멀티사인도. 작년 12월 9일. 자, 학계 다시 봐야겠네요. 여기부터 슉. 아까 보면은 1월에서 4월 넘어올 때 대략 한 8억 개 줄었거든요. 네. 아니죠, 역시. 그러니까 이 보면은 여기에서 20억 개거든요, 거의. 요거는 20빌리언, 20.8빌리언에서 18.86빌리언으로 바뀐 거면은 2빌리언이 20억 개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그럼 나머지 10여 개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더 세밀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이걸로만 얘기하기 좀 힘드네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저를 디테일하게 쪼개내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면
예, 작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은 정리를 하면 대략 1월에 비해서 시장에 풀린 게 한 10억 개까지는 모르겠고 8억 개 이상 늘은 건 사실이에요. 8억 개 이상은 늘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확인이 됐죠. 팩트로. 일단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확인했는데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긴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보신 것들이 팩트고, 그리고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까지 불장 때 데이비드 슈왈츠가 1100만 개 이상 판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 것 같고, 오늘날의 코인베이스 프로로 보낸 거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지금까지 팩트를 바탕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권한이고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지만 극단적이 되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아까도 극단적일 때 폐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극단적으로 혼자 생각하는 건 상관없는데 주변에 다른 타인들을 배려한다면 그 극단적인 생각을 입 밖으로 뱉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팩트를 바탕으로 그분들이 판단하게 놔두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배려인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확실하다, 리프사가 사기로 확인됐다면 그 근거와 함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제해주겠다. 그거는 맞는 행위입니다. 근데 아직 100% 확실치 않은데 본인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리프사는 사기니까 빠져나오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행위 자체가 사기예요.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은 거를 사실인 것처럼 떠벌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리프사 형님들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무조건 실드도 그것도 올바른 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 두 가지는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얘기가 되려면 오늘 확인한 팩트를 바탕으로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는 제가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같이 공유를 해주세요. 같이 공유하는 가운데 좀 더 색다른 것, 좀 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걸 하나씩 찾아낼 수 있으니까 함께 공유하면서 찾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직 결론을 내기에는 뭔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돼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스탠스는 중립보다 살짝 위입니다. 리프사 절대 맹신하거나 저는 그러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팩토리한테 얘기하면은 무조건 리프사 디펜스 칠 것 같다? No!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들, 발전적인 얘기들 나올 수 있는 정보는 계속 공유를 해주세요. 오늘 본 정보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추적을 해야 돼요.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결론을 당장 내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거는 뭐죠? 이거 뭐예요? 이거 아까 제가 집계했던 자료인 것 같은데? 아까 저도 이거 추렸어요. 추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본인님? 포트넉스? 이건 뭐예요? 제네시스 추린 건가? 제네시스 지갑 추린 거예요? 잠깐만요. 아이고. 리플러?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리드미가 안 나와있네. 컨택. 닉네임 이거 추린 거구나. 그런 거 같네요. 아무리 봐도. 네, 이거는 빗썸에도 나와요. 빗썸에도 나와서 꼭 굳이 이거를 참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겁나게 많긴 하네. 네. 그쵸?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인기가 많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진짜 끊임없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거는 XRP가 망하든 성공하든 결론이 나는 그날까지 이슈가 엄청 많을 거예요. 끝나지 않을 거예요.
네. 아, 조회카츠 이름 있어요? 아까 그거 보신 거 그거 거예요. 이미 그게 인베디드 돼 있어요. 다른 거네, 지갑이? 잠깐만요. 다른 건가? 맞을걸요? 아까 빗썸에서 본 거? 그거 거예요. 제가 뭐 지갑 주소까지 외우진 않아서 확인해보면 아마 맞을 겁니다. 맞죠? 아까 확인했던 그 지갑이에요. 얘가 액티베이션 시킨 게 최근에 코인베이스 프로로 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빗썸이라는 거 자체에 저 닉네임으로 기결되는 게 이게 매칭이 돼 있어요. 빗썸에 이미.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 안 보셔도 돼요. 예. 빈순애가 요란하다. 아, 채연 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네.